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옥골마을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대구 동구에 사는 주민들로 모두 30여 명에 이르는데요. 대구시의 사회적 경제협의회인 더하기 협동조합이 마련한 전통마을 체험 참가자들입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 문화를 찾다가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해서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 동구 주민들이 찾은 이곳은 옥골마을인데요. 옛 전통 한옥들이 남아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주변에 온나무가 많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옥골마을. 조선시대 고택이 20여 채 남아있는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요. 한 고택에서 펼쳐진 퓨전국악음악회, 가야금과 장구 등 국악기와 피아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는데요. 인기 대중음악을 연주로 들려주기도 하고 국악인들이 출연해 판소리 충향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옥골마을 와서 이렇게 퓨전 음악회 와서 보니까 노래도 너무 흥겹고 즐거웠습니다. 점심 식사 뒤에 고택에서 펼쳐진 전통문화 체험. 이번 체험을 기획한 관계자의 지도로 집 현관에 걸어두는 물고기 문양의 풍경을 만들어 봅니다. 물고기 모양판을 비롯해 솜과 오색근, 종이 등 재료가 준비됐는데요. 자,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살살 펴주시면 나중에 토해낼 일 없어요. 물고기 모양의 판 위에 천천히 끈을 감은 뒤 그 위에 종을 달고 단단하게 묶습니다. 1시간 정도 정성을 다한 끝에 복이 들어오고 나쁜 것을 물리친다는 물고기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달아놓고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좋은 체험이 되었어요. 재미있는 체험을 한 뒤 옥골마을을 거닐어 보는 참가자들. 마을 고령화로 인해 생긴 빈집을 적극 활용한다는 마을협동조합 관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빈집이 생기면 수리를 해서 한옥스테이 쪽으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점점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피하고자 저희들 마을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선시대 양반 가문이 살던 고택이 잘 보존돼 있는 옥골마을. 참가자들은 오래된 정자를 둘러보고 고택 안으로 들어가 옛 조상의 삶을 엿보기도 합니다. 대구 안에 이런 멋있는 명소, 또 자연과 더불어서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저도 놀랐고. 전통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다도와 다식 체험도 즐깁니다. 다도 강사가 예절 교육부터 차 마시는 법까지 가르치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 국화차 등 옛 전통차의 맛을 음미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찻잔을 따라와서 마시는 게 아니라 찻잔이 나를 따라와서 마십니다. 장롱 속에 두었던 찻잔을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전달한 건가? 이런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진 다식 체험. 비닐에 곱게 싼 약식을 틀에 넣어 눌러주는데요. 예쁜 모양으로 찍어낸 다식을 보며 소소한 재미를 느낍니다. 평소에 잊고 있었던 예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랑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지역 주민들이 알리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명소를 새롭게 알게 해주는 대구의 전통마을 체험, 반야월 용꽃단지 방문과 팔공산 인근 지역 탐방을 포함해 올해 모두 3차례 진행됐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마을 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지역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다 줄 체험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빛고울 광주 명소인 시화문화마을. 이곳에 있는 광주문화관에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학생 40명이 찾았습니다. 소년이 온다 등 지난해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을 볼 수 있는데요. 해설사가 5.18 민주운동에 기여한 지역 출신 문인을 소개하고
문병란 시인은 한국의 저항 시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항 시들을 쓰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떠나가는 배를 쓴 박영철 시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해줍니다. 번역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작가 생활을 오래 하시지 못하셨지만 6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한 책이랑 함께 놀아요 라는 체험 프로그램 영상 모니터를 보면서 문학을 통해 소통과 배려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작품이 실린 김현성 시인의 대표적인 시를 떼어놓고 다 함께 낭독해 보기도 합니다. 김현성 시인의 주옥 같은 작품을 또박또박 써보는 어린이들, 마음을 비유한 작품, 창, 그리고 자연과 교감을 담은 작품, 프라타너스를 써내려가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내가 쓴 시카드로 만들어 보는데요. 나눠준 교구용품과 함께 색연필과 풀, 스티커 등의 재료를 활용합니다. 제목 쓰고, 내용을 쓰고, 그리고 책까지다 또 치는 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각자 열심히 나만의 카드를 만드는데요. 문학에 대한 생각이 바로 바뀌었어요. 문학은 딱딱한 게 아니라 상상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책을 잘 안 읽는데 직접 체험하니까 문학이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화면에 띄운 시를 카드에 옮겨쓰기, 스티커를 붙이고 꽃에 색칠도 합니다. 여기 와서 몰랐던 광주 작가분들도 알게 됐고 문학 작품으로 게임도 하니까 신기했어요. 또 다른 문학체험교실 시를 읽고 감정을 표현해봐요 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해설사가 화면에 띄운 공장 누나라는 제목의 시를 읽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보는데요. 많이 지쳤을 것 같다 라고 쓴 어린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봄맞이 가자라는 시에 대한 감정 표현 순서, 시를 읽은 한 어린이는 놀러가는 친구가 부럽다 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 고장에 이렇게 멋진 문학 공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뿌듯해요. 친구들에게도 추천할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며 문학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문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건강한 인성을 가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학 프로그램에 체험한 모든 학생이 시와 마을의 문화자원도 탐방했는데요. 고대 돌무덤인 석실분이 재현되어 있는 마한공원을 둘러보고 시암을 살펴보면서 옛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하 인도 통로에 마련된 시와 별자리 학습장에도 들러 천정에 그려져 있는 별자리 그림을 둘러본 어린이들, 마을에 있는 작은 미술관도 방문하는 등 문화적 소양도 키웠습니다.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야외에서 많은 작품을 보면서 저도 시 한 편이라고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자원 탐방을 곁들인 지역연계 문학 프로그램, 광주시는 18개 초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을 맞아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키워준 문학체험 프로그램,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문학의 소중한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한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전쟁과 폭력은 왜 번복되는 것일까? 나쁜 유적지들 이 책은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같은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통해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할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라고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또 당사자 입장으로서 한번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닥쳤을 때 인권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을까는 청소년 시기의 사랑, 친구 관계, 외모 스트레스 등 사춘기 고민들을 다룬 책으로 10대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복잡한 마음과 고민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지금 현재 지나오고 있는 그 과정이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나면 돌아봤을 때 굉장히 소중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었다는 걸 느끼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돌아봤을 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알속이 너무나 좋은 병아리가 작은 구멍으로 바깥을 엿봅니다. 그림책 싫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는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용기가 큰 즐거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병아리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꼬꼬병은 생김새와 습성이 가족과 모두 다릅니다. 자신이 부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하자 자신만의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책은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일깨워줍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일이 많아지는 3학년, 창작 동화집 나는 빛나는 3학년이야는 친구들과 소통하며 오해를 풀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격려와 함께 다시 일어설 힘을 북돋아 줍니다. 떡의 종류와 만드는 과정을 귀여운 그림과 함께 소개하며 떡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음식임을 깨닫게 하는 떡이 입안의 떡이 초등 저학년들이 읽을 만한 그림책에 선정됐습니다. 초등 고학년들이 읽을 만한 책은 여성의 권리 도약과 자유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며 노동력 착취와 인간 존엄성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천장의 블라우스를 만들기 위해가 추천됐습니다. 서브는 테니스 경기를 통해 인생을 배워가는 4명의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선수, 끈기 있는 선수의 입장이 돼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며 스포츠를 넘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책은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가을 아이들과 함께 책 속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